어제는 그 의령의 수암사 그리고 여여정사와 수암사 의령에 또 그 일붕사라고 있어요. 일붕사. 그리고 합천에 천불천탑. 그리고 합천에 이제 영상 테마파크. 이렇게 5군데를 갔다 왔어요. 네, 아주 훌륭했어. 우리가 가는 곳에 벚꽃이 만발하더라고. 와, 세상에 벚꽃이 안 피는 줄 알았는데 벚꽃이 얼마나 절정이든지. 오늘하고 내일이 절정이겠지만 어제도 역시 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정사 갈 때는 좀 이게 차가 빠지는 줄 알았어. 어디 이상한데 조그마한 대형 버스가 승용차도 가기 어려운 그 시멘트 도로를 마을길을 2개 넘어가는데 이거 아무래도 못 가겠다. 빠꾸도 못하고 이거 큰일이다. 그랬지만 항상 뭔가 안 좋다고 꼭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 여의정사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가니까 또 법무사 불교대학에서 3대 나온 거야. 동시에 우리 같이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나와 있는데 우리를 반기로 나온 게 아니라 법무사 불교대학을 반기로 나온 거야. 내가 가는데 약간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법당에 이제 올라가서 버텼지. 이제. 같이 막 뒤엉키면 막 복잡하니까 우리는 법당에서 기도를 동굴법당에서 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막 뒤엉키고 할까봐 그래서 대웅전에서 법무사 그 여의정사 대웅전 큼지강이 좋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동굴법당에 여기저기 도량 구경하려고 했더니 주지 스님이 꼭 나를 보자고 그렇게 또 땡겨가지고 나 보기 싫은데 주지 스님이 도명 스님이라고 되게 좋으신 스님이에요. 신도 회장을 보내가지고 꼭 나를 데리고 오래. 그래가지고 나 도량 구경이 더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스님께서 차 한 잔 주시는데 옆에 그 도감 스님 같은 스님이 순례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봤어도 법당에서 오래 기도하는 절은 처음 봤대. 그렇게 순례를 많이 하고 제일 오래 하더래. 사실 오래 한 거 아니었거든요. 다른 절에 비해서 오래 안 했어. 그냥 기도 좀 이제 다란히 한 10번 정도 하고 정근 좀 한 40분 정도 했나? 보름 거면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데 일정이 갈 데가 있어서 잠깐 하고 왔더니 제일 오래 했대.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량에 수암사 갔더니 거기는 부처님이 33,333불이래. 와, 무슨 부처님이 뭐 이렇게 대불도 있고 조금만 붙은 스님이 부처님한테 꽂혔는가 봐. 그래가지고 법당도 한 200평 정도 되는 법당인데 엄청 법당이 커요. 거기에 3만 불 넘게 부처님을 큰 불 작은 불 모시고 나서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마당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엄청난 대불을 또 조성 중이야. 거기만 법당 있는 게 아니라 관음전, 극락전도 엄청 법당이 큰데 관음전에 가니까 옥불이 뭐 요즘에는 그런 옷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런 불사 수암사처럼 불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 이름이 다 33,000불마다 이름이 다 적혀져 있대. 우리는 여기 이거 하는데도 몇 년이지 이름 붙이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이름 붙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부처님의. 그런데 그래서 대단하더라. 거기를 이제 이렇게 그 일주문부터 쭉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333불을 모셨어. 입불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우아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칠이 뻑겨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싸구려로 했나 이러면서 석불로 석불 입상으로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색깔만 석불 이래가지고 이래서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원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 옥불이 관세음보살 천수천한 옥불인데 저는 이제 우리 절에 불사를 하면 저 주택을 이제 없애고 그걸 쭉 밀어서 저기까지 이렇게 법당을 넓힐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을 이쪽으로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쯤에다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한 3m짜리 딱 모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수천한 이렇게 쭉 해가지고 3m 정도 다 모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법당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저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법회를 지금은 이렇게 해도 보지만 저쪽이 길어지면 저쪽으로 법회를 보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 황룡사는 법당이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면을 이쪽에다 전면할 때도 있고 저쪽에다 전면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의령에 가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이병철 생가가 거기 있어. 그리고 LG 창업자 구인회 회장님도 거기예요. 그리고 효성의 창업자 조홍재 창업자도 의령 거기에서 이렇게 다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럼 의령은 뭐지? 아니 거기서 인물 많이 나면 뭐해? 이병철 도로라고 있어. 그 이병철 도로가 무슨 10차선이냐? 아니에요. 국도 그냥 조그만한 도로야. 제가 부여 출신이거든요. 부여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아?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충청도 살면 부여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김종필이에요. 김종필은 다 알잖아. 그 부여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여 사람들이 김종필에 불만이 많아. 김종필이 역대 최다 의원이에요. 9번인가? 김영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의원직을 제일 오래 했어. 어디서 오래 했어요? 부여에서만 했어. 부여에서만 9번을 했어. 근데 부여는 논산보다 못해. 서천이나 이런 보다 못해. 심지어 청양보다 나은 게 없어. 청양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 중에 하나잖아요. 청양이나 부여나 유명하지. 부여라면 모두 다 부소산성, 백제왕, 의자왕 이러면서 거기 백마강이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막상 부여는 좀 찌질하지. 좀 경제적 삶이 좀 풍요롭지는 못해. 그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고 당대표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출마하고 그랬으면 아니 고향에 거기 좀 발전 좀 시키고 이렇게 도로라도 좋은 거 좀 깔아놓던가 공장이라도 좀 어디 해오던가 공수해오던가 이래야지. 그런 의령도 똑같다니까. 의령은 삼회장이나 출신인데 이제 이병철 구인 삼성 LG 효성 다 거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의령이라는 여기 경남 사람은 그래도 의령이라는 이름을 알죠. 의령군을 알아요. 의령군인가요? 근데 함안군 안에 의령 있는 거 아니야? 함안보다 이제 오히려 네임 밸류가 낮아. 경남에서 의령이 네임 밸류가 제일 낮을걸? 합천은 전국이 다 알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해인사 때문에. 양산 통도사 어려가지고 이런 걸 알아. 진주 전국에 잘 알잖아요. 거창 별로 거창도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 근데 의령은 영양 같아. 영양. 청송 영양 알죠? 경북의 영양군 이러면 영양군이 어딘가 화천군 알죠?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알죠? 그래도 안에 인제군, 화천군 그래도 안에 거기보다 의령이나 영양이 더 네임밸류가 낮아요. 도대체 거기 출신 이 회장하고 구회장이면 뭐해? 그 인물이 났으면 거기에 좀
삼성 반도체를 거기다 평택에다 만들 게 아니라 거기 의령에다 만들어 놔야지. LG전자 LG전자 거기다 LG화학을 여기서 울산에서 가면 안 되지. LG화학은 울산에 그냥 있고 LG전자를 의령에다 했어야지. 그래 그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LG가 어떻게 이제 됐는지 얘기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LG 구인회 회장도 내내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14살에 결혼을 해. 일찍도 결혼하지. 그 당시에 무슨 그 독립운동가이시면서 지역의 그 일대의 땅은 다 무슨 허시던데 허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대. 그 집 사위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14살 좀 넘어서 이제 학교를 또 도시로 가려다가 떨어졌어. 체력장에서 떨어졌대. 서울에 이제 학교 가려다 유학 가려다가 이제 체력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남아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사업을 해야지. 옛날에는 양반들 사업하는 거 안 좋아했거든요. 양반들은 그냥 유지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 새 받아먹고 그냥 사는 게 그랬는데 사업하고 이러면 상업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집안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꼭 하겠다 라니까 이제 후원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도시에 나와가지고 서울 말고 진주인가요? 도시에 나와가지고 포목점을 크게 했어요. 처음부터 엄청 크게 했어. 나이 어린 이제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포목점을 했는데 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아먹었어요. 맞아요. 포목점 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그래 엄청 크게 그 당시로 하면 한 100억 정도 50억 정도에 되는 돈을 말아먹은 거야. 그래서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참 집안이 훌륭한 게 우리 아들 그래도 장남 우리 아들 그래도 뭐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지. 또 밀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처음에 포목점을 했는데 포목점을 너무 크게 이렇게 근데 이 포목이라는 게 이미 이 업체들이 다 꽉 잡고 있잖아요. 주 업체들이 거래처들을 다 꽉 쥐고 있는데 새로 사람 들어오면 그 시키겠어요? 다 밀어내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린 거예요. 새로 나온 신제품에 뭐 무슨 색깔 넣고 뭐 하고 이제 새로 주문 받아서 뭐 하고 좀 특이한 거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많이 뛰어다녔더니 오히려 마진율은 더 좋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화장품 쪽으로 동동구리 뭐 이쪽에 진출을 해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화장품이 용기가 유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깨지더래요. 그래서 거리서 사람들이 불만이 맨날 깨진다고 불만해가지고 그러면 깨지지 않는 용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합성수지 이런 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당시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예 만드는 자체가 없었어. 유리는 만들어도 플라스틱은 만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이 있다는 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거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사출 기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외에 사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게 쉽지가 않고 오히려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까 모두 다 장비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벌어왔던 것들을 다 놓고 오히려 집안에 돈까지 끌었어야 될 판인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그게 사업가의 기질인 거야. 그게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LG 화학이 럭키 화학이라고 라키 뭐라고 했대. 라키 코리아인가 뭐 라키 어쩌고저쩌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LG 화학이 된 거예요. 최초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LG 건강에다가 안 하는 게 없잖아. 이제 LG 화학에서 벽지 뭐 비닐 장판 뭐 플라스틱 관계된 건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회장이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LG 화학 쪽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걸 의령에다 세워야지. 그걸 의령에다 안 세우고 공장을. 그건 그렇고요. 기업사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험사하고 일봉사 의령에 있는 절에 가서 LG하고 삼성하고 효성이 여기서 신기하네 이런 걸 하고,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요즘에 LG하고 삼성하고 효성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나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LG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되고 효성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요즘에는 엄마는 일하고 자식은 놀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엄마는 일하고 자식은 놀고. 어떻게 된 거지? 자식이 놀고 엄마가 일해야 돼. 자식이 일하고 엄마가 놀아야 되잖아. 근데 거꾸로 돼서 작년에 이제 취업자 수가 36만 명? 34만 명인가요? 취업자 수가 34만 명, 36만 명이었대요. 그 중에 이제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32만 명이었대요.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아니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젊은이 취업자가 30만 명이고 똑같이 30만 명대 이러고 해야 되지. 이래 되면 60세 미만의 사업자는 4만 명이잖아. 4만 명밖에 안 돼. 60세 미만의 취업자는. 그럼 새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애들은 뭐야 도대체? 얘들은 취업을 별로 안 했다는 거잖아. 한 해당 지금 취업 전선에 나오는 게 2000년생 정도 되는데, 얘들 90년대 후반생, 2000년생 50만 명 이상 태어났거든요, 애들이. 그럼 50만 명 이상 취업을 해야 되잖아. 뭐지? 이상하네. 이건 통계가 좀 잘못됐나? 그런데 이 중에 32만 명도 이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30만 명 여성, 남자는 2만 명. 이런 뭐지? 할아버지들은 다 노는가 봐. 할아버지는 일할 생각이 없는가 봐. 할머니들만 다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는 일하고 자식은 놀고 라는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일하기 싫어서 취업을 안 하나? 아니 자식들도 일하고 싶죠. 근데 정말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250인 이상 이 정도 기업을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좀 중견기업 이상으로 취급을 해요. 250인 이상은 좀 작은 기업이고 250인 이상은 좀 기업이 좀 큰 거고, 우리나라는 한 삼성, LG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몇만 명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250명? 에이 조금만하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기업 LG, 삼성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대기업의 기준이 약간 달라요.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250명이라도 넘으면 그래도 기업이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250명 이상인 기업에서 노동하는 직장인들 몇 프로 정도 되냐? 직장인들 중에 250명 이상은 14% 정도 돼요. 250명 이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14%. 적은 건가 많은 건가? 압도적으로 적은 거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250명 이상이 몇 프로인가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100%면 더 좋지 당연히.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이걸 살펴보면 일본만 해도 40%예요. 일본 40%. 우리 일본 엄청 까잖아. 일본만 해도 250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40%라고. 독일도 41%. 이탈리아 우리 깔보고 그래도 35%막 이렇게 됩니다. 스페인 이런 데도 그렇고 네덜란드 이런 데도 다 35%막 이렇게 30%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잘 없어. 떨어지는 나라가 있지. 그리스. 우리 꼴찌고 우리의 꼴찌 다음으로 있는 게 그리스. 20%가 좀 안 돼. 그래서 그리스 경제 안 좋잖아요. 요즘에 좀 좋아졌지만 영국도 46%예요.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250명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있어. 58%. 이야, 이건 진짜 꿈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이 250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8%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춤을 춘다, 춤을 춰. 춤을 춘다. 춤을 춘다. 250명 이상인 데는 일단 근로복지가 굉장히 좋을 거고, 이렇게 후생 복리도 굉장히 좋을 거고, 급여도 이렇게 적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 58%?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 그냥 찍어도 그냥 돼. 당연히 미국이지.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그냥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아메리칸 드림이 더 세.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 봤죠.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이런 데서 근무하는 최저시급 20달러. 샌프란시스코에서 20달러 하기로 했대. 이러면 얼마예요? 35,000원. 3만 원. 시급 3만 원. 시급 3만 원. 야, 여러분, 시급 3만 원. 10시간 하면 30만 원이잖아. 그냥 패스트푸드에서 근무하는데 시급 3만 원이라잖아. 우리는 시급 1만 원도 지금 많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3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잖아. 15달러에서 15달러인가요? 16달러에서 이제 20달러로 전격적으로 다 올렸대. 아니, 거기에서 쥐 잡는 쥐 퇴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연봉 2억이라니까. 뉴욕에는. 자, 이렇게 미국에는 58%,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도 많지만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1년에 돈 벌어서 자기 영업이익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요. 대출금의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선전한 거지. 선전인가? 못한 거지 사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100% 다 갚아. 이자를 100%. 그럼 겨우겨우 갚는 거지. 이자를 100% 다 갚는 것은 이익으로. 갚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금이 남아야 되잖아. 몇 억이라도. 몇 천만 원이라도 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2023년에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중소기업에서? 42% 넘게가 이자를 못 갚아. 이자를. 이거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40%였어요. 재작년 40%. 이렇게 회사들이 어려운 거예요. 10개 중에 4개 이상이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빌빌빌빌 하면, 이율도 높아서 더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자도 못 갚으면 요 밑에 기업의 고용자들은 급여를 올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사장인데 이자도 못 갚아. 그럼 급여를 어떻게 해? 동결. 계속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최소한 3% 이상은, 해마다 3% 이상은 급여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알죠? 왜요, 보살님? 불만이 있어요? 왜 자꾸 얘기를 해? 해마다 3% 이상은
그 급여를 올려줘야 돼. 왜 그런지 알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물가 상승률이 3%, 2%, 3% 올려도 부족해.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5%씩은 해마다 올려줘야지 맞는 거지. 그런데 올려주기는커녕 동결이야. 뭐 빚도 못 갚으니까. 그럼 뭐예요? 급여가 줄어드는 거지. 점점 날이 갈수록.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누가 들어오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듣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요?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그래서 세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야,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다. 아주 훌륭하다. 라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파놓고 보면 이런 걸 보고 좀비 기업이라 하거든요. 좀비 기업. 좀비처럼 이게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 이걸 유지시켜 주는 거야. 우리나라 국세를 들여서 계속 이 기업이 유지되도록 계속 부양해 주는 거야. 여기에 이 중소기업 사장님 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지원금이 없으면 곧 문 닫게 생겼어.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해가지고 겨우 운영, 그래도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뭐 내가 월급 줘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좀비 기업을 유지시켜주고 있잖아, 국가에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 하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막 들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 현실을 아니까 안 가. 외국인 근로자만 들어가.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고용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 고용을 위해서 해주는데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상황이 좀 이상해져 버리는 거지. 이거는 OECD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지만 OECD라는 그 경제연구소 OECD에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국의 경제 평가를 내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좀비 기업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좋은 제도였어요. 30년 전에는 좋은 제도였어. 중소기업 어떻게든 유지해가지고 더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오래전에는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을 되게 이제 우상처럼 받들고 덴마크 이런 나라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처럼 커지면 미국에서 이런 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큰 돈을 엄청 들여서 사가거든요. 그 기업을. 그 기업의 상품을 사가. 그래가지고 스타트업 이렇게 하다가 한 5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개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뭘 해서 기업을 같이 이만큼 키워놓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다시 또 그 자금 가지고 다시 또 스타트업 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팔고 미국의 공룡 기업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중소기업 뭐 어쨌든 14% 대기업의 14%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이런 시스템이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정부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것들을 조사해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계 이제 이런 산업계에 달통한 사람들이 기업 국회의원을 해서 촘촘하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해야지 이런 좀비 기업을 척결하고 생산성이 앞으로 좋을 수 있는 미래가 촉망하는 이런 기업에 더 지원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젊은이 내가 20대라면 여러분들이 돈은 적게 받아도 카카오 같은 그런 것처럼 옛날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하잖아. 스타트업이 그런 거잖아요. 지 꿈을 먹고 미래를 보고 가는 그거잖아. 20대라면 그러지. 지금 월급을 못 받아도 거기 인센티브 이런 거 스탁 옵션 받아가면서 이게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타트업이 망할 수 있어. 황룡사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황룡사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직원이란 말이에요. 월급 50만 원밖에 안 줘. 그런데 황룡사 소프트웨어 황산 선생님 보니까 해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급 50%에 나머지 그 500만 원은 스탁 옵션으로 주식을 몇 프로씩 우리 소프트웨어 주식을 계속 주는 거야 해마다. 그러다가 이제 망했다. 그러다 망하면 여러분들은 닥쳤던 게 그냥 천장만을 보는 거고 그러다가 진짜 대박 났다 이러면 여러분들 대주주가 돼가지고 완전 카카오 주식을 5%씩 갖고 있어 봐. 야,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 복권보다 더 좋은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꿈을 갖는 게 젊은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좀비 기업처럼 올해도 연봉 2,500만 원, 3,000만 원,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 연봉 3,000만 원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일하고 아들은 자식은 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참 이거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학력과 연봉은 비례한다. 학교 수준이죠. 대학교 수준과 연봉은 비례해요. 그리고 첫 직장을 어디에 두느냐가 평생 직장의 분위기다.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첫 직장이 삼성전자면 거기서 퇴직하고 나서도 그 급에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첫 직장이 황룡사다. 뭐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 황룡사다. 이러면 이제 그럼 평생 최저임금 거기서 왔다 갔다 이러게 이 굴레가 너무나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빠삭하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직장을 잘 가지려고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 안 하고 우리는 아예 야 어디 가서 일이나 좀 해라. 어디 가서 뭐라도 일을 취업이라도 해라. 그러는데 막상 또 이 젊은 애들은 우리 마인드랑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참 우리에게 서글픈 일이다. 사실 너무 계급화가 돼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절에 다니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들, 딸처럼 상황 속에 끼어들어서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뭐 내 첫 직장이 영원한 뭐 그렇게 연봉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다라는 거지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체계에서 벗어나는 거 어렵지만 이런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지 몰라도 구글 이런 데서는 그 신입사원 뽑을 때 대학생들을 안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중고생들을 오히려 뽑는데 중고생들을
이미 대학교 3학년, 4학년 갔으면 머리가 굳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 애들은 아직도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 대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 하다가 3학년, 4학년 됐다? 그러면 생각이 그거밖에 모른다라는 거지. 근데 구글 같은 기업은 혁신 기업이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잖아. 있는 틀에서 유지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새 땅을 개척해 찾아내서 개척해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벌써 대학원생이다, 뭐 이렇게 박사과정이다 이러면 있는 거에서 답습밖에 못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석박사까지 나와야지 연봉이 높아져. 어쨌든 석사과정, 박사과정 해야지. 여기 울산 공대, 서울 공대 이런데 공대 들어가면 박사까지 해야지. 이렇게 연봉이 1억대 이상 쫙 간다고. 그냥 학사 나와가지고는 취업, 여기 효성화학, 뭐 LG화학 들어가도 대기업이니까 많이 받긴 해도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연봉을 받는다고요. 근데 석박사 가면 이제 1억대가 넘을 수 있다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발전이 LG 에너지 솔루션 해가지고 발전하긴 했어도 지금 답답한 수준이잖아. 삼성전자도 얼마나 고생해.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조금 마음이 좀 약간 푸근해졌어도 늘 불안해. 이재용이 뭘 하고 나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재용이 실패만 했다.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재용 선생께서는. 성공한 게 손에 댄 건 모두 다 망했어. 그래서 지금 저준가? 이재용이 회장이 돼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내 경제 규모의 한 10% 정도는 삼성에서 다 해. 근데 삼성이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각성하라. 이재용 각성하라. AI 선두주자가 되라. 선두주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AI 개발에 박차하라. 해야 하는데 어쨌든 기업인들은 노력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은 저렇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사예요. 어디에서 온 전사냐? 극락에서 온 전사지. 극락에서 파견한 전사예요. 우리는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 이 윤회 속에서 사바 세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오염된 이런 세계, 완전 기울어진 운동자, 완전 꽉 조여진 이런 세계에서 극락세계, 부처님의 말씀, 평등, 존중, 평화, 자비, 지혜가 가득한 이 세계에서 따로 황룡사라고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황룡사라는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미타 부처님이 파견해서 제가 이쪽 임시정부 대통령은 아니고 이제 지방장관, 울산 지역계, 울산시장 맡아가지고 울산 지역에 맡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 하려면 이 물들지 말아야 돼. 사바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의 이런 경쟁체제, 불평등, 이런 이 고난의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독립군이에요. 여러분들의 총칼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을 가지고 총칼을 삼아가지고 계속 금강경 독송하면서 그럼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금강경 독송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황룡사는 여기서 무기고예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무기를 나눠줘. 금강경을 막 나눠줘. 그래서 금강경 막 독송하면 그래도 정신이 좀 차려지고, 금강경 독송 안 하면 이제 총 맞아. 계속 총 맞아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총 맞잖아. 불평등한 이런 거에 총 맞고, 이 어떤 세속에 이제 탐진치 삼독에 계속 총을 맞아.
그래서 여기 와서 힐링 좀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병원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속세에 찌든 여기에서 치유를 이렇게 하고 저는 치유하는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금강경을 나눠줘서 총을 나눠줘서 싸워라. 네, 오염된 이 탐진치로 오염된 사바세계랑 싸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금강경을 더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정토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찌들면 안 돼요. 성불 꼭 하세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